반갑습니다. 강남 선배입니다. 투자알비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일시정지해두고 이런 후기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자력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결국 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 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대건설, DLNC, 삼성 E&A, 두산RBT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이제 장중에는 저희 멤버십에서 사실 삼성물산을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름도 바로 반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GS건설하고 DLNC가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이나 최근에 이제 올랐던 종목들 대비해서 그렇게 못 오를 종목이 아니다는 얘기가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GS건설 폭등했는데요. 두산 LBT도 지금 다시 11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 또 집중해야 되는 거는 기업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그리고 글로벌 자금과 우리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는 어떤 테마주를 사라 이 말이 아니고 시대 정신,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그 시대가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50년간은 평화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 치고 이란 치고 그런데 중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중국도 나중에 대만 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간헐적 전쟁의 반복이 되고 있느냐. 이거는 탈세계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콘드라티에프의 파동에 따라서 40년, 50년의 주기로 계속 탈세계화가 반복된다. 신기한 것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주식은 올라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올라갈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탈세계화 핵심은 전략 안보 자산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로 57조였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적 가시성이 큰 종목, 그러니까 원자력은 실적 가시성이 크진 않죠. 두산LPT, 현대건설이 탑티어고, 그 다음에 DLNC, 삼성 E&A, GS건설은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조금 상승폭이 커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원자력 내러티브가 커지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산RBT가 1분기부터 4분기 어닝스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테마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집중해야 되는 사실은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 전쟁 때문에 더 크게 내릴 거야 이렇게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돈을 잃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거꾸로 코스피 6천을 돌파하기 전에 어떤 또 리스크가 있을까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염두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리스크가 없어 보이죠. 리스크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잘 혼자서 짜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은 요원할 것이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고통의 연속이고 참는다고만 될 것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변화가 순식간에 생기면서 폭등하는데 그러면 그 폭등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SK하이닉스를 뭐 이런 데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수해서 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그냥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SK하이닉스 그냥 100만 원, 110만 원 그어놓고, 그쵸? 그어놓고,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냥 80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쵸? 20만 원의 라운드 프라이스 개념으로 20만 원 이하에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2만 원을 돌파했던 주식을 18만 원 이하에서 산다는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가장 포인트고 그 어떤 주식을 살 때 가격대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산 사람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는 초등학생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7만 원 부근.
17만 원 부근에서 사는 사람이 결국 수익이 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공포보다는 그쵸 담대하고 그쵸 용기를 갖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이순신 장군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죠? 칼의 노래 같은 책 읽어보면은 사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정말 역경이나 고통이란 표현을 뛰어넘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이렇게 심각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죠. 그런 책을 읽고 또는 그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 선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때마다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산 엘리트 얘기하면서 일본 역사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얘기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근현대사가 아니고 일본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점. 그러니까 이제 조총이 처음 두 자루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자루를 어떤 사람이 일본의 신문물 공장에 넣어서 이거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총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미군이 들어왔을 때 흥선대원군이 미군을 외계인 취급하면서 굉장히 쇄국 정책을 펼치고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봤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오다 노부나가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오다 노부나가는 사실 원래 그렇게까지 뭐 전국을 제패하고 뭐 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사람인 건 사실인데. 근데 그 사람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조총 3천정을 매입해서 일반 그쵸 농사 짓는 사람 뭐 다 그냥 해서 이제 활은 엄청난 교육을 공부를 엄청난 훈련 속에서 활을 써야 되지만 조총은 그냥 농사꾼들 뭐 여기서 이렇게 그죠 15명 20명 이렇게 하고 여기서 20명 또 이렇게 해서 또 20명 이렇게 해서 세 줄로 세운 다음에 빵 싸고 빵 싸고 빵 싸고 그러면 끝. 전쟁 끝. 당연히 활 쏘는 우리나라 조선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고 조총이 3천정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의 심정으로 지금도 뭡니까? 그렇죠? 주도주를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주 플러스 알파를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상황이 유가가 급락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자, 미국 이란 휴전의 5가지 변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추격 이란이 포트폴리오 재배치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기존의 주도주는 뭐예요? 1분기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올 종목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시장은 늘 S&P 500과 우리 시장의 특징은 12월부터 2월의 장세가 중요하고 1월 실적이 나오는 4월 장세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제 자랑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처음 사기 시작한 게 24년 5월 28일과 25년 4월 7일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냉정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게 나온 건 효성중공업과 한화엔진이 24년 3월 21일, 24년 4월 19일이었는데 당시로 돌아가면은 한화엔진 그쵸? 24년 그죠 이때였고 효성중공업 24년만 해도 사실은 주도주 역할을 했던 거는 뭡니까? 그죠 탈세계화 관점에서 방산 정확히는 이제 LI 제너선이 고스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렸던 게 이때였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전력 인프라 실적이 잘 나왔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탈세계화의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 그때 당시에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24년 5월 28일에 왜 두사르비티를 그 이후에 사라고 했냐면은 왜 사라고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눌림목에서 사라고 한 것도 핵심이지만 거래 대금이 1조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멤버십에서 제가 34,000원 그러니까 이 3월 24일부터 아주 오랫동안 거의 매일 삼성 E&A를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 멤버십에서 이제 그 반도체만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강남선비 장기 연장 결제가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삼성 E&A 같은 경우는 3월 24일 그렇죠? 당시에도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질 때예요. 그렇죠? 삼성 E&A 자, 그렇죠? RFHRC, 그렇죠? 이런 종목들. RFHRC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사라고 한 종목인데, 그러니까 태광을 매수하려는데 삼성 E&A 또한 눌림목이 생긴 후에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날 것이다 했는데, 삼성 E&A를 제가 3월 24일 여기서 보시면 이때 제가 이제 이때 거의 3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은 53,000원입니다. 단기로 보시면은 이걸 모아간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40% 내외의 수익이 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드리고 그러다 보니 저희 membership 회원분들의 수익이 아주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회원분들 온통 빨간색이네요. 휴전 들어가면서 제 계좌 빨개졌어요. 계좌 폭발합니다. 그래서 50% 수익 난 것 같습니다. 선비님 3개월 선비님 따라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3개월 선비님 따라한 결과 2,5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회원분은 여기서 보시면 뭐 8억 7천 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 전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거를 너무 차트만 보고 딸랑딸랑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 이제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늘 얘기하지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시스템원 생각에 관한 생각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책에 나오는 시스템 1.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1을 여러분들 누구도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빨간불이 되면 횡단보도 앞에 서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죠. 녹색불이 켰을 때 파란불이 켰을 때 가고 근데 시스템 2는 뭐냐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4가 되지 않을까? 한 명과 한 명이 결혼해서 아이 둘이 태어나니까 네 명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시스템 2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령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제 CS 일드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내외 하락이 나온 다음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물론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키는 무엇일까? 그 키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키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전쟁 이슈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그죠? 2주간의 휴전.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여전히 집중해야 될 거는 다름 아닌 전쟁의 이슈가 다시 있든 없든 유가는 유가는 아주 밑으로 폭락하기보다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중동 국가들의 이번 전쟁을 계기로 우회 수출 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회 통로 캐파를 높이는데 더 노력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저는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간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E&A, 그쵸? 그러니까 DLENC 지금 폭등하고 이런 거 지금은 사실 한 박자 늦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CS윈드, 태양광의 OCI 홀딩스, 석탄에너지,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의 폭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GS글로벌과 S&T 에너지가 오르는 걸 보면 이제 LNG와 석탄에너지 쪽에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또 올라가고 내려오는 종목 내려오는데 내려온다고 해서 그 종목이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제 증권주들이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증권주들도 이렇게 굉장히 긴 안 좋은 그림 그러니까 횡보하는 그림이었는데 과연 여기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여기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로 내려갈 것이냐를 합리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려면은 실적이 뭡니까? 잘 나와야 되겠죠? 예상치는 지금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국민주주까지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 컨센서스 대비 10% 상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 도출된 성과라는 점에서 시장에 즉각적으로 강렬한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2주간 휴전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의 중단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라는 경제적 핵심 조건이 결합된 복합적인 외교적 산물이다. 미래에셋 증권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과 달리 강력하게 요구한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중동 사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중추적인 에너지 통로로 5주간의 전쟁 기간 동안 이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전례 없는 충격을 경험했고 국제에너지기구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현재 위기가 1973년, 1979년, 2002년의 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가솔린 디젤 가격이 5달러, 7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도 4달러, 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사실 디젤이 리터당 우리는 뭐 2,000원, 뭐 1,800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어, 제가 이제 왜 웃냐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리터당 10,000원인데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비 이제 4, 5배 이제인데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더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또 호르무즈 해협 갖고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은 전쟁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란이 바보처럼 그러니까 이란의 문제가 뭐냐면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휴전 소식이 정해진 후 금융시장의 가격이 극단적인 공포를 빠르게 걷어냈는데 이제 사형론자들을 비난하는 이란 내 성난 군중 시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향후 협상에서도 이란 내 여론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갖고 또 장난을 쳐요. 휴전 합의 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가동을 멈췄던 유정의 압력 제어와 LNG 액화 설비의 초저온 공정 재점검 등 기술 이유로 중단된 일일 약 1,000만 배럴의 생산량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는 최소 3,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습으로 파괴된 주요 정유 시설과 송유관 등 핵심 인프라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 수년간 걸릴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중동 전체 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총손실은 2,500억 달러에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쵸? SMR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완패를 예상한다면은 결국엔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석탄 에너지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듯 저렇듯 무관하게 결국엔 이제 반도체가 핵심 코어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셨다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17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형 실적, 성장, 우량주, 그러면서도 마이크론 대비해서 압도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다면은 지금 뭐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방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인데 방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쟁이 이제 뭐 이렇게 끝났다, 타협이 다 잘 됐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 올 가능성은 일부 있겠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한 다음에 다시 좀 올라갈 확률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쟁이 났다고 주식시장이 내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전쟁이 남으로써 조금 전쟁이 이제 저는 제일 사실은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겁내야 될 거는 결국 국제 유가 120달러인데 이 120달러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면은 국제 여론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이란을 정말 지금 가슴 아프더라도 이란을 진짜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은 전 세계가 다 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 때문에 이란을 그쵸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은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대다수의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이 뭐 대단하다고. 근데 미국이요. 사실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리포트를 제가 많이 읽고 해보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은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저는 결과를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2주 후 다시 혼란이 올까에 대해서 NO! 휴전도 트럼프 협상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트럼프 1기, 2기 당시 모두 90일 휴전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90일 후에는 정말 전쟁이 재개됐을까? 아무도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제 변수를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지금은 이제 트럼프와 한 인물만으로는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핵심은 진짜 핵심은 별 문제가 없다면은 23일부터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23일부터 만들어지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노이즈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노이즈가 뭐냐면은 4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바마드에서 열릴 평화회담. 그러니까 4월 10일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내일은 그러니까 4월 9일이죠. 내일 되면 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10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단기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살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일에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4월 10일에는 좀 리스크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늘 보시면 SK스퀘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가 740조고 SK스퀘어가 77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만약에 800조로 간다면 SK스퀘어는 90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SK스퀘어가 지금 77조니까 그쵸? 77조니까 여기서 90조면 대략 그죠? 20% 내외. 20% 내외는 거뜬하게 올라갈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SK스퀘어가 올랐는데 엄청난 급락이 갑자기 나오면서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뭐예요? 다시 53만 원부터 48만 원 라인이 올 수가 있는 건데 이때 되면 또 전쟁이 또 확전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랐을 때는 또 내리고 내렸을 때는 또 오르고 이걸 반복하는 상황에서 유가만 120달러를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시적이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겁을 내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